유진아, 너는 피아노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진짜 뭐로 살았겠어. 강남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샴페인 잔을 든 여자들 사이로 한 장의 명함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다른 이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명함을 내민 사람은 60대 후반의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재래시장을 다니고 평상복만 입던 누가 봐도 평범한 할머니.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한 달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달 전 토요일 저녁 38살 김유진은 강남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블라우스를 입은 유진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VIP룸으로 안내받아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 쏠렸습니다. 한소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에르메스 백을 든 그녀는 샤넬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유진아. 오랜만이야. 근데 그 옷 어디 거야? 유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끝자리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한소희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이 되었고 남편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가 곧 나스닥 상장한대. 바이오 화장품 쪽이거든. 요즘 대박 나는 중이야. 동창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반응했고 한소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유진에게 돌렸습니다. 유진아, 넌 요즘 뭐해? 응,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소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 피아노 학원.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레슨비가 요즘 얼마야? 유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흥미로운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한소희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들겠다. 남편은 뭐 하시는데? 중소기업 다녀. 아, 그 짧은 감탄사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 우월감, 그리고 약간의 조롱. 식사가 끝날 무렵 누군가 단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창들이 우르르 일어나 포즈를 취했고 유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소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유진아, 너는 사진 찍어줄래? 내가 각도 잘 잡을 것 같아. 유진은 순간 거절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진을 찍어줘야 했습니다. 프레임 안에 화려한 여자들, 그리고 프레임 밖의 자신. 레스토랑을 나오며 한소희가 유진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그래도 유진아, 너는 피아노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진짜 뭐로 살았겠어?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유진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유진은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방금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신만 없는 그 사진을.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유진아, 동창회 재밌었어? 60대 후반의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평상복 차림이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진은 최대한 밝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여전히 거실에 계셨습니다. 유진아, 얼굴이 왜 그래? 운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유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들, 한소희의 질문들, 단체 사진에서 빠진 것,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까지 시어머니는 말없이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유진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유진은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 손목 다친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다시는 피아노 안 치겠다고 스스로한테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유진아,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내가 포기한 게 아니야. 그냥 다친 거지. 그리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고. 그 말에 유진은 시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어. 엄마가 따뜻한 우유 갖다 줄게. 유진이 방으로 들어간 뒤 시어머니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상처받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박정희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이 빼곡했습니다. 국립예술단 이사장 시절의 명함들, 그리고 광고심사위원장 시절의 자료들, 서랍을 뒤져 오래된 파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7년 전 심사 과정에서 거절했던 광고 제안서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회사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뷰티랩 코리아. 박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재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2주일 후 유진의 휴대폰에 단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내 생일이야. 청담동 레스토랑 예약했으니까 다들 꼭 와. 한소희의 메시지였습니다. 유진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면 더 큰 소문이 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유진은 백화점에서 산 5만 원짜리 향수 세트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체면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한소희는 이번에도 화려했습니다. 최신 명품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 동창들이 하나씩 선물을 건네기 시작했고 명품 쇼핑백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갔습니다. 유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된 선물을 건넸고 한소희가 받아들었습니다. 포장을 뜯고 향수를 꺼낸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 향수네. 고마워. 근데 이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거지? 동창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한소희가 작은 가방에서 화장품 샘플들을 꺼냈습니다. 애들아, 우리 회사 신제품이야. 다들 써봐. 유진아, 너 특히 써봐. 피부 관리 안 하면 나이 더 들어 보이거든.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소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애들아, 진짜 좋은 기회가 있는데 관심 있어? 우리 회사 곧 코스닥 상장하거든. 지금 투자하면 진짜 대박이야. 몇몇 동창들이 관심을 보였고
그중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그게 정말 괜찮은 거야? 나 아이 둘 키우느라 돈이 좀 빠듯한데. 지연아,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지. 너희 같은 사람들 생각해서 내가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안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한소희의 말에 이지연이 망설이는 표를 지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얼마 정도 투자하면 돼? 1,000만 원부터 가능해. 근데 많이 넣을수록 수익이 크지. 이지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세금 중 일부를 빼서라도 투자할까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확실한 거 아니면 조금만 더 알아보고 하는 게 어때?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소희가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넌 투자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없지? 그러면 모르는 거에 대해 말하지 마. 이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소희가 친구인데 이상한 거 권하겠어? 그리고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낸 한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나 3,000만 원 투자할게. 계약서 어디에 쓰면 돼?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연의 떨리는 손이 펜을 잡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출근한 후 박정희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펼쳐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식약처 국장 출신 지인에게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국장님. 저 박정희입니다. 오래간만이죠. 한 가지 알아봐 주실 게 있는데요. 뷰티랩 코리아라는 회사 혹시 아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에 박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급한 일입니다. 두 번째 전화는 광고심의위원회 후배에게 걸었습니다. 영수야, 나야. 뷰티랩 코리아 광고 승인 현황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응, 7년 전에 내가 거절했던 그 회사 맞아. 오후가 되자 이메일로 자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프린터로 출력해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발암 의심 성분 검출,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소비자 고발 건수 123건, 식약처 특별조사 진행 중. 가장 중요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달 내 판매 중지 및 전량 리콜 예정. 대표이사 형사 고발 가능성 높음. 박정희는 7년 전 파일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당시 광고심사위원장으로서 거절했던 이유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파라벤 과다 함유, 발암 가능 성분, 광고 승인 불가. 그때 거절했던 그 성분이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투자회사 사장에게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박정희입니다. 뷰티랩 코리아 재무 상태 분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두툼한 서류가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재무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부채 비율 420%, 유동성 위기, 대출 연체 직전, 상장은커녕 회생 절차 가능성. 박정희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파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방 앞에 서서 노크했습니다. 유진아, 잠깐 나와 볼래?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정희가 서류를 유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내 친구 남편 회사 자료야. 엄마가 알아봤어. 유진이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2장 넘길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응, 곧 망해. 2달 안에. 박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다음 모임 언제라고 했지? 한 달 후에 콘서트 간다고 했어요. 좋아. 엄마가 같이 갈게.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애들아, 다음 주 토요일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라? VIP석이야. 콘서트 끝나고 근처에서 디너도 하고. 한소희의 초대였습니다. 동창들이 일제히 좋다고 답했고 유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유진아, 너도 꼭 와야 해. 클래식 좋아하잖아.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동창들이랑 콘서트 간대요. 박정희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술의 전당?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엄마도 거기 자주 갔거든. 시어머니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아, 이번엔 엄마가 같이 갈게. 네. 어머님이요? 응. 오랜만에 콘서트 보고 싶어. 괜찮지? 유진은 사실 시어머니가 함께 가신다는 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콘서트 전날 저녁 박정희는 오랜만에 자신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옷들이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30년 전 것이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웠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방에서 나와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울 앞에 서서 재킷을 입어보고 계셨습니다. 평소 재래시장 옷만 입으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정희가 에르메스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관리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이거 입어봐. 시어머니께서 건네신 원피스는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유진이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고급 옷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엄마 옛날 거야.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오늘은 당당하게 가자. 유진은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예술의 전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숨지 않아도 돼. 엄마가 있으니까. 유진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주차장에 도착하자 한소희의 수입차가 보였습니다. 유진과 박정희가 차에서 내리자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유진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다가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노인의 모습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유진아, 이분이 제 시어머니세요. 동창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박정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행은 콘서트홀로 향했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이사장님, 예술의 전당 관계자 한 명이 박정희를 보고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공연 보러 오셨어요? 네, 며느리랑 같이요. 아, 그러시군요. 좋은 시간 되세요. 관계자가 공손하게 인사하고 물러갔습니다.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대기하는데 또 다른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정희 이사장님 맞으시죠? 제가 신입 시절에 뵀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네요. 요즘도 일 잘하고 계시죠? 덕분에 잘 있습니다. 한소희와 동창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장?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연 시작 전 한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박정희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일할 때 자주 왔었죠. 무슨 일을? 국립예술단 이사장이었어요.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국립예술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의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런 높은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한소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대단하시네요. 박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프로그램 책자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고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은 음악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행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 위로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한소희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오늘 공연 좋았지? 지연아, 지난번에 계약한 거 곧 수익 나올 거야. 우리 회사 백화점 입점 확정됐거든. 해외 수출도 시작하고. 이지연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조용히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흰색 명함, 깔끔한 서체, 국립예술단 이사장 박정희. 한소희의 시선이 명함에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명함을 쳐다봤습니다. 박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 씨, 남편분 회사가 뷰티랩 코리아 맞죠? 네, 맞는데요. 저 7년 전에 그 회사 광고 제안 받았었어요. 제가 당시 문화예술 광고심사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었거든요. 한소희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때 거절했어요. 발암 의심 성분 때문에. 파라벤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거든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일로 다시 알아봤는데 지금도 그 성분 그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식약처 조사받고 계시죠? 한소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 내로 판매 중지 및 전량 리콜 예정이에요. 대표이사 형사 고발 가능성도 높고요. 이지연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투자한 돈은? 박정희가 이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아직 송금은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바로 철회하세요. 이지연의 손이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한소희를 바라보는 눈빛에 배신감이 서렸습니다. 소희 씨, 알고 계셨죠? 회사 상황. 한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한테 투자 권유하시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한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손에 든 와인잔이 떨렸습니다. 이지연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찢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아, 그때 내 말 들을 걸. 정말 미안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지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박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맛있는 식사 대접 감사했습니다. 유진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 문을 나서는 동안 뒤에 남은 한소희는 테이블에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한소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차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었어. 그리고 유진아, 사람들 앞에서 숨지 않아도 돼. 너는 부끄러울 게 없어.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건반을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5년 만에 치는 곡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뉴스에 뷰티랩 코리아 리콜 사태가 보도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구속되었고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아, 그날 내 말 들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서 유진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피아노 학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객석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앞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연주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시어머니도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 유진아, 그 용기는 원래 내 안에 있던 거야. 엄마는 그냥 내가 찾을 수 있게 도와줬을 뿐이야. 숨지 않기로 선택한 날, 유진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